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84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2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월 1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갑진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인월의 간목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요. 다음으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알아야지만 나머지 글자들의 배합을 우리가 유추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일간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있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간목입니다. 그래서 양을 대표하는 건 병화라 하더라도 천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간목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간목 일간들이 좀 보스 기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을 구분했을 때 양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행으로는 목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을목은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남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 하게 되면 남녀 구분을 하지 않은 그냥 동물이라든가 식물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이제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음양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뭐예요? 남자는 양이 되는 거고 여자는 음이 되는 것이죠. 인류 동물과 식물을 나누게 되면 동물은 양이 될 것이고 식물은 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뿌리를 내리면 정적이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동물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동적이죠. 그래서 움직이느냐 고정되어 있느냐를 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동적인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정적인 것은 뭐예요?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음양으로 나눠 놓게 되면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좀 크고 강하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하면,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드럽고 좀 유연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 자, 간목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을목은 음목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음양으로 나무를 나눠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양으로 나눠 놓게 되는데, 그 용도에서 쓰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을목이라고 하는 건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음에 해당되는 나무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조금은 연약한 그런 기질,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는 부드럽고 유연하고 좀 연약하죠. 대체적으로.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회목이라고 해요. 회목 내지는 초라고도 하죠. 꽃을 피우는 화초 같은 것이 을목입니다. 들국화라든가 아니면 개나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꽃을 피울 수 있는 화초 같은 것을 을목이라고 하죠. 단단하지 않고요. 대체적으로 부드럽고 조금만 힘을 강하게 주면 꺾어지거나 부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을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기 때문에 오로지 용도는 뭐예요? 꽃을 피우는 용도라고 해서 명리학에서는 목화통명이 되면, 을목이 목화통명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가 병화를 본다든가 정화를 보게 되면 화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식신상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목이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 돼서 꽃을 아름답게 피운 형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간목 같은 경우는 양목이기 때문에 큰 대림목과 같습니다. 대림목, 큰 나무 있죠. 굵고 크고 하늘을 향해서 쭉쭉 뻗어서 올라가는 소나무라든가 플라타나스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단단하고 곧고 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간목 자체도 목화통명이 될 수는 있겠죠. 뭐 큰 나무라고 해서 꽃을 피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간목도 꽃을 피우는 그런 용도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간목은 을목하고 달라서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갑목은 다자란 성목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 성목은 그냥 계속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동량지목이라고 해서 동량지목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에 제목으로 쓰는 것이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자기 사주가 갑목일간이었고 정화가 이렇게 정해일주였던 것 같아요. 그분 사주가 정해 이렇게 있고 연도 뭐 있었는데 이분이 어디서 사주를 봤는데 갑목이 정화를 봐가지고 뭐예요? 벽갑 인정을 한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한테 물어보면서 제가 벽갑 인정하는 사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그거는 자 벽갑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이 정화였을 때 정화일간이 갑목을 보고 경금을 봤을 때 경금으로서 인성인 갑목을 벽자 쪽에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동량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갑목일간이었을 때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해서 이거는 벽갑이 아니라 작벌이죠. 작벌해서 큰 기둥으로 쓴다라고 하는 버팀목이라든가 큰 대들보라든가 기둥으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하여 정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관인 정화로서 경금을 잘 다스려서 갑목을 이렇게 그냥 갑목을 묵턱대고 금으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끼라든가 전기톱 같은 것이 좀 예리해야지만 갑목을 깔끔하게 재단할 수가 있죠. 뭐 저기 목공소 같은 데 가면 전기톱이라든가 얘네들이 쓰다 보면 날이 무뎌지면은 그 날을 갖다가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톱날을 갖다가 구라인더 같은 걸로 이렇게 날카롭게 또 가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목을 절단할 때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일간이 정화였을 때 벽갑 인정이라고 하는 거고 동량지목은 갑목 일간이었을 때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진다라고 하면 정화 일간이 이 갑목이었을 때는 얘는 동량지목으로 쓰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정화였을 때 갑목으로서 정화를 생주해주고 경금으로서 갑목을 갖다가 쪼갠다라고 하는 개념은 벽갑 인정이지만 일간이 갑목이었을 때 경금으로서 갑목을 갖다가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하는 것은 이건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저기 정화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용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에 따라서도 이렇게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이치는 같은 거예요. 같은 이치죠. 갑목이 경금 정화를 쓰는 것이나 정화가 갑목 경금을 쓰는 것이나 내지는 또 경금도 있잖아요. 경금은 뭐예요? 경금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갑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배도 만들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철제 용구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경금 정화 갑목을 쓰고 정화는 갑목 경금을 쓰고 그 다음에 갑목은 경금 정화를 쓰는데 용도가 다른 거예요. 정화 일간이었을 때는 정화를 살리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갑목이었을 때는 갑목을 용도 있게 동량지목을 쓰느냐 못 쓰느냐 여기에 있는 거고 경금은 정화 갑목을 써서 기물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용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 있어서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 목화통명으로서 꽃을 피우는 용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원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고든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량지목으로서 제목으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야 되죠. 그걸 갖다가 말씀드렸던 거죠. 작벌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무를 벨 때 경금으로서 갑목을 베는 것이고요. 정화로서는 경금을 갖다가 날카롭게 해야지만 갑목을 깔끔하게 재단할 수가 있습니다. 목수가 있는데요. 큰 나무를 해서 집을 질 때 써야 되는데 목수 톱이 들질 않아. 갈질 않아. 그러니까 잘 갈아놓고 해야 되는데 잘 갈지 않아서 톱이 말을 안 들어. 잘 썰리지가 않아. 그러면 그 목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갑목 큰 나무를 벨 때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정화로서 날카롭게 만들어야지만 갑목을 깔끔하게 재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 경금, 정화 각각 일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자, 인월은 임묘진 동방이 되죠. 임묘진 동방이 되면서 계절은 춘절, 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행으로는 목왕절이 됩니다. 물론 인월, 묘월이 가장 목이 왕한 때에 해당이 되죠.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인관지가 되고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제왕지가 되고, 진월은 목이 이제 쇠하게 되기 때문에 쇠지가 이렇게 됩니다. 또 진월은 목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진월은 토가 세력을 잡은 토왕절이죠. 단 진월 안에는 계수 을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를 헛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목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토 자체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 허한 토다라고 해서 진토를 갖다가 헛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축월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동절에서 바로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해서 조후의 개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과 또 일간 자체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왕절인 임관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간목일간이 대개 왕합니다. 신왕한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이 왕할 때는 왕자의 설이라고 했고요. 왕자의 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봄의 나무, 인월, 묘월은 봄이죠. 진월도 봄이긴 하지만 간목이 인월, 묘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춘절, 봄의 나무는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기보다 뭘 쓴다? 식상인 활을 써서 따뜻하게 주어야지만 목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이파리도 피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꽃도 피울 수 있다. 쉬운 말로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해 봄에 화사하게 꽃이 펴야지만 그 목이 어떻게 돼요? 가을에 사과라든가 배에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월 들어왔을 때 간목 춘불용금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사람들이 외웁니다. 봄에는 절대적으로 금을 쓰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세상에 100% 절대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인월의 간목도 마찬가지로 금을 쓰지 않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예외적으로라도 금을 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주의 짜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오늘 제가 그걸 또 설명을 드리려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다 봄에 해당이 되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도 있습니다. 자, 이때 절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절기를 나눠보게 되면 인월은 입춘과 우수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24절기는 암기하고 계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 묘월은 경칩이 되어 묘월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칩 다음은 춘분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청명이 되면서 그 다음에 고우가 되죠. 고구. 이렇게 나눠 놓고 봤을 때 책에 이제 명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묘진월이 다 목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간목을 논할 때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수 전까지 이렇게 나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수부터 춘분 넘어서 청명까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세 단락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제가 춘불용금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금을 쓰지 않는 것은 대체적으로 우수 전까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수부터 청명 전까지는 모기 세력이 굉장히 왕한 때에 해당이 돼, 그야말로 모기 세력을 크게 얻게 되고 있고, 우수 전까지는 그야말로 추월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화를 취용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수부터 경칩, 춘분, 청명도 기본적으로 춘불용금이라고 하는 대전제는 맞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화를 취용하는 것이 맞지만, 우수부터 진월까지 그야말로 목이 굉장히 왕한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다시 타지지로 목이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부득이하게 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수부터 고구 전까지는 목이 굉장히 왕합니다. 그래서 인월
하나, 예를 들어서 묘월 하나 이 정도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화를 쓰는 것이 맞는데, 묘월에 갑인 이렇게 다시 있게 되면은 이거는 목이 진짜 왕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금으로서 간목을 절제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과나무라든가 농사 과수원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것이 봄에 꽃이 적당히 피면은 괜찮은데, 꽃이 너무 많이 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꽃을 솎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꽃 개수만큼 과실이 열리게 되는데, 꽃이 너무 많이 흐드러지게 펴버리게 되면은 나무가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서 그 많은 꽃들을 다 키우지를 못하죠. 그러면 그 과수원 주인은 뭐냐면 좀 안 좋은 가지라든가 쓸데없는 꽃 같은 거 꺾어버립니다. 그걸 전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쓸데없는 가지를 전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경험을 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야말로 아무리 춘절이라 하더라도 목이 왕하면 그때는 뭐 봄의 나무라 하더라도 성목으로 봐서 그야말로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임묘월에 목이 너무 왕했을 때는 경금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절대적으로 뭐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금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요. 인월, 입춘, 우수, 묘월은 경칩, 춘분, 진월은 청명, 고구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우수전, 그 다음에 우수부터 고구전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고구절 이렇게 세 등분을 봄으로 나눠서 또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예요? 화를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화,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춘절에 한기도 가시게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우수가 지나기 때문에 목이 왕해지게 되면 경금을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서 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파리를 틔울 수 있도록 하고, 지지로 뭐 자수라든가 수 한 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라든가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여야지만 꽃도 피우고 새싹도 틔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병화로서 따뜻하게 주어야지만 간목의 기운을 겉으로 발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자, 월지가 뭐냐면 비견이죠. 그래서 비견격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일간이 임관지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지에 해당이 된 거고, 을목도 임관지긴 하지만 을목은 인월의 걸록격이라고 안 하고요. 을목은 묘월에 태어나죠. 그래서 양간이 임관지에 태어났을 때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거나 병화무토가 4월에 태어나거나, 내지는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거나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간이 임간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걸록격이다 라고 하고요. 일간 자체가 어떻다? 왕하다, 약하다. 왕하다, 신, 왕한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론적으로 억부, 용신, 법에 따르면 일간이 왕하게 되면 반드시 관살로서 억압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는 했지만, 인월의 간목이라고 한 것 말씀드렸지만,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의 나무는 이파리를 틔우고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쓰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관살보다는 인월의 간목이라 하더라도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수가 지나면서부터 목이 너무 왕해지는 경우에는 경금을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월의 간목 걸록격이면서 일간이 왕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게 되면 금을 쓰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금을 쓰기보다는 화로서 간목의 기운을 발산하고 수로서 간목을 배양시켜주면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년에 월간에 경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을 쓰지 않는 것인데, 금이 있기 때문에 수가 있다라고 하면 뭐 금생수 수생목 해가지고 간목을 배양하는 용도로서 경신금을 쓸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 줄 수도 있지만은, 자, 인월의 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원래는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는데, 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임진만 놓고 이렇게 보더라도 준방합이라고 해서 목의 기운이 왕해진다. 자, 간목은 인에 당연히 통근할 수 있고요,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진중개수, 축중개수가 있기 때문에 수가 다시 뭐 있어도 좋겠지만 저 정도만 수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문제는 뭐예요? 천간에 경금, 신금은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지만 경금이 특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간목을 작벌하는 용도로 쓸 것인지 아니면 수를 생하는 용도로 쓸 것인지, 이것이 아직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정확하게 용도가 있다 없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생시를 한번 보겠는데, 제일 먼저 볼 생시 정묘시, 제가 이걸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인월의 간목은 뭐에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금을 쓰지 않고 수화로서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인월의 묘진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인묘진 방합을 완전하게 형성했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부득이 한 경우가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춘불용금이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가 바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요,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간목을 동량지목으로 쓰거나,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나무가 꽃이 너무 많이 피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금으로서 좀 절제시킴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서 전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건 이제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일단 인월에 묘진 방합까지 형성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로서 간목을 다시 생조해 주기보다는 경금으로서 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관살혼잡이라고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관살혼잡으로 볼까요? 안 돼요. 무조건 정관, 편관이 같이 있다고 해서 관살혼잡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일관이 매우 왕하잖아요. 그래서 관살혼잡을 굳이 뭐 논할 필요는 없고요, 용도는 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금이 다시 왕한 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국세를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인월에 인중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겠고요, 정화가 있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할 수 있겠고, 간목도 뿌리가 튼튼하죠. 이렇게 되면은 남자로 태어났든 여자로 태어났던 좀 약간 대장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합까지는 아니지만 인목 두 개에다 진토까지 있으면은 이것도 간목이 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문제가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있지만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경우에는 원칙론적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인월에 병화 투출되어 있으면 그냥 조후 따뜻하게 해주고, 오히려 그냥 경금을 병화로서 억제시켜주고 그냥 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정묘시였을 때 하고 병인시였을 때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병인시는 금을 억제하고 그냥 수생목, 목생화에서 목화통명으로 보는 거고, 정묘시 같은 경우 목화통명이라기보다는 방합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금으로서 간목을 단련해서 작벌해서 동량지목을 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생시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생시 없이 3주만 이렇게 4주 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이렇게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생시에 따라서도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죠? 자, 임신 계유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되면은 수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월은 아직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진중개수, 축중개수만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하진 않은데, 신의 뿌리를 두고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건 물이 너무 많은 것에 해당이 되죠. 금이 다시 수를 생겨주니까 매우 한습해진다. 한습. 그래서 인중병화가 살아나서 조후해야 되는데 수가 투출하게 되면 그래서 좋지 못한 것이 되겠고요. 개유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수하고 임수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진토의 유군까지 진유합금해서 개수 투출하게 되면 역시나 인월에 수가 너무 많아서 한습해진다. 물론 이거 수다목보 되는 그런 사주는 아닙니다. 임신시가 되더라도 수다목보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월에 간목이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가 망해진다고 하더라도 수범목부 해서 목이 물에 떠내려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인월에 화가 살아나야 되는데 반면에 금수가 살아나게 되면 이거는 한습이 가중돼서 오히려 나무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월에 묘월에 목이 왕할 때는 특히 우수부터 고구전까지 목이 왕한 경우에는 금을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